1번 할 차례죠. 1번은 서명 및 날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도 X입니다. 일방이 제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게 조금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옛날에는 시행 규칙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식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보면 있어요. 제가 몇 번 전화했더니만 서식으로 바꿔버렸더라고, 시행 규칙에 있던 걸. 왜냐하면 제가 공동으로 같이 왔는데 한 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식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 없고 한 명이 제출하면 되고,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서식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다 또는이죠. 또는 날인입니다. 및 또 X,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도 X. 2번이 답입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 3번 신고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죠. 신고관청 X입니다.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X입니다.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하나 제출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인을 규제한 이유는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투기하는 게 많이 적발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도 법인의 경우 12%죠.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12%. 지금 그리고 농지법에서도 법인이 취득을 하면은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영농법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영농법인 해가지고 가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 아니면 법인은 취득할 수 없죠. 농지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7번에 2번이고요.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7번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죠. 5 빼기 2는 3.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 기사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예,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제한 위반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4번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이라는 말 없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뭐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그건 X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8번 부운정 1회 5개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등록 취소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18번에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조원이나 소공 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 X,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X, 본다. 법 15조 2항입니다. 저는 2차 과목은 가급적이면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고요. 키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업무상 요걸 검색하면 업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조문 노란색으로 칠해져가 다 보여요. 휴대폰으로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은 왼쪽 맨 밑에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PC 버전은 요 오른쪽 위에 화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검색에다가 업무상 이렇게 치면 업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노랗게 색칠돼서 몇 조인지 몰라도 찾을 수 있어요. 그 법조문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최근 법조문 바뀐 걸 반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나 제 요약집도 마찬가지.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확인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쉽게 알면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알면 어렵게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너무 마음만 급하지 사실 공부는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40문제만 정확하게 일단 확인 다 해보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 하는 게 좋아요. 그날 들은 과목은 그날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는 게 좋다고요. 18번에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엔 답 2번입니다.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죠? 보조만 할 수 있다고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대상자이죠. 보조원이 잘못해도 보조원이 업무정지 당하는 건 없다. 아까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우리 암기 프린터 22번 맨 밑에 암기 프린터 22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2번 맨 밑에 보면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개공은 결격 사유 아니면 이렇게 적어놨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직원 잘못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이 법 취지에 반한다. 즉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지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역선택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 아까 계약금 중도금 떼먹어도 이건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직원이 떼먹어도 사장 책임져야 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고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이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등록을 해야 가입할 수 있죠. 보험가입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민법상 손해배상은 해야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도.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없다 이 말은 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책임집니다. 즉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고의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구상권 행사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의로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 1번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 7개가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시공시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적어놨습니다. 28번에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역,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무부양, 광시, 공시. 따라서 1번에 투기조장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2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입니다. 2인 이상 공동 신고하면. 근데 3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4번은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하죠.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21번에 답 1번입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2장을 그냥 1번부터 56번까지 달달달 암기하지 말고 문제 풀면서 자꾸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문제 풀면 또 다 틀리죠. 지금 문제 풀면서 역으로 이론을 공부해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2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해당된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고요.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근데 A와 B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A가 업무정지 당하면 A 빼고 나머지 B는 업무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3번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근데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이나 법무사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 있죠. 법무사 업무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3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왜? 미등기 전매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전매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금지행위다. 비록 남겨먹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답 3번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단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 못하죠. 자격증 없기 때문에 답 3번입니다. 2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소중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 행위이다. 예,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되죠. 물론 판례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만 중개보수 아닌 거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돼요. 중개를 해주고 중개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 사례비 명목으로 감사의 표시로 중개보수 외에 금품을 받았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근데 중개행위 아닌 다른 걸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컨설팅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비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비용으로 한다. 단 이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아요. 사실 구분의 실익은 없는데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법 조문만 보고 출제하니까 이렇게 시험에 내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천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분사무소,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딱 2분의 1,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시험에 3분의 1이 주택인 경우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3분의 1이 주택인 경우, 3분의 1이 주택인 경우, 이 말은 주택이 아닌 상가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분의 1이 주택이라고 하면 3분의 2가 주택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부가 주택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곱하기 0.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시도조례고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이내로 한다. 임대차니까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6, 매매면 15억 이상이면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전화를 3번이나 왔던데 몇 년 전에 시험 불합격해가지고 계속 소송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했대. 또 항소한다고 한 1인당 150만 원 내고 항소한대요. 그럼 인지대 내야 되고 또 변호사비에다가 부가가치세 10%까지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소송 안 하는 사람도 합격할 수 있냐. 만약 그 문제가 인용되면 정답 아니라고. 이때까지 보면 전부 다 인정. 원래는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문제 잘못된 거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 모두 합격시켰어요. 왜? 그러면 또 불합격한 사람이 다 당연히 소송하겠죠. 자기 그 문제, 다른 사람은 그거 합격했는데 나는 소송 참여 안 했다고 합격 안 시키면 또 소송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소송 참여하지 않은 모든 수험생 다 합격시켰다고요. 문제 잘못됐으면. 그 제가 소송하지 말라고 해서 1심 패소해가지고 돈만 지금 300만 원 날렸다더라고요. 변호사가 또 자꾸 하라고 하는데 또 할까요? 뭐 변호사는 당연히 패소하면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변호사는 패소해도 받잖아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는 게 가장 공정하게 말해줘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해볼 만하네요. 그럼 확실하게 이기냐? 그거는 아니고, 그 제가 확실하게 이기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 대신에 이기면 또 성공보수 또 300만 원 더 달라 했대요. 성공보수. 패소하면 더 안 줘도 되고. 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아니에요. 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예요. 감옥에서 빼내주면 1억 쭉 받기로 한다. 그거는 무효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정관예우를 이용해가지고 그 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꼭 빼내달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시험 인용되면 뭐 몇백만 원 더 주기로 하는 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송한, 지금 3년째 소송한다고 돈만 몇백만 원 날렸다더라. 차라리 그 학원 다니는 게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벌써 지금 몇 년 됐으면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하고 했는데 데모한 사람은 지금 일부 정치 성공한 사람 있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 제 친구는 이게 체류탄 가슴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요. 옛날에
학원 강의하다가 지금은 숨이 막혀가지고 강의도 못하고 대부분 90% 이상은 투쟁하는 애들은 전부 다 국가와 민족을 투쟁하는 애들 다 그렇게 됐다고. 근데 요즘 대학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나한테 그냥 잘하는 나만을 위할 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는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의신청까지는 해보지만 이의신청해가지고 안 되면 행정소송부터는 이제 돈 들어가요. 변호사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3번에 답 3번이고요. 24번은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 옳은 거 1번이 답이 아니고 1번 일단 보겠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42번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중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4번. 부정한 망보로 등록하면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네요.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이다.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청문해야 된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는데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아니고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정보망 지금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전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에 대한 제재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됩니다. 43번에 5번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은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답 3번입니다. 그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 응시 수수료,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조례, 7번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고요.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2번 주거지역은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상 대지 분할 최소 면적하고 똑같죠?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이 맞습니다. 5번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다. 5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2번 소속 공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55번에 4번 5번 있는데 55번에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 55번에 4번, 5번.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맞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5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그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 요약집 138에서 139번의 9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비교 정리되어 있습니다. 138에서 139페이지 요약집. 틀린 것 했는데 1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면서 적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놈 잡는 건데 경찰이 도둑놈 잡았다고 신고했다고 포상금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지가 하는 일인데 돈 받고.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달라 하면 일부러 위반 행위만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포상금 받으려고. 말이 안 되죠. 도둑놈이 도둑질 했다고 자기가 신고하고 포상금 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되죠. 3번 익명이면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박용덕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해야 되는데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시험에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국고로 기속한다 X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다른 출판사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아예 포상금 안 준다고요. 누군지 모르면. 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2개월이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